안녕하세요. 권중광 TV의 권중광입니다. 권중광입니다. 권중광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12월 16일 목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권중광 TV의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알림도 타치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요. 더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뉴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외상, 국내상 여러 것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들, 여당에서 이재명에 있는 측에 있는 선거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를 그냥 그렇게 갈구고 씹고 물어뜯고 하더니 이제 별게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 부인, 애띤 그 부인, 사회는 그렇게 모르고 정치에도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사업하는 젊은 여성 김건희 씨를 그냥 또 지난 일에 대해서 계속 물어지고 뭐고 합니다. 아주 치사한 정치 형태를 보여주죠. 외국 사람들이 보면 아마 많이 웃을 겁니다. 참 한국이 세계 10대국이라 그러고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데 있는 나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 인터넷 컴퓨터를 선진국만큼 앞선 나라 이렇게 등등 이렇게 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하는 뒤를 보면 아주 참말로 답답한 사람들이고, 저런 사람들이 정치인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나뿐만이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오늘은 이재명 아들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죠? 뉴스야 여당 편이니까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니까 어떤 거는 모르고 하시는 것도 있고 그러죠. 요즘에 코로나가 계속 창궐해 가지고 이러다간 10,000명도 나오는 거 아니냐, 확진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도 그거는 나는 내가 할 만큼 다 했다 모른다. 나는 내 임기 내에 외국 나가서 바람이나 쐬고, 외국 따뜻한 호주에 가서 관광도 좀 하고 오겠다. 내가 갈 수 있는 거 내가 가는데 누가 뭐래냐. 한국에 있는 일은 한국에서 하겠지.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호주에 가서 여기저기 관광을 합니다. 이거 한 번 가면 한 200억 든다고 그래요. 200억이 드는지 더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도에 보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나라는 지금 현재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또다시 지금 현재 또 강화 조치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인가요? 그때부터 사회적 모임 가는 사람들은 4명 이하로 하고, 카페나 식당은 저녁 9시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9시. 그래서 또 이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22일 날 대규모 집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코로나 K방역 세계에 자랑하고
뭐 홍보를 하고 돈을 수천억 들여서 홍보하고 이렇게 한다고 큰 소리 치고 자랑하고 그랬는데 아주 개망신이 되었습니다. 개망신. 세계 뉴스에 오를 거예요. 그런 나라가 지금 현재 뭐 2차까지 백신 맞은 사람들이 82%가 넘었다고 하는데 그거 다 소용없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또 사망자도 늘어나고 물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망을 하는데요. 이 코로나는 이런데 나라 경영한다는 대통령이라는 사람 문통은 유유자적 호주에 가서 지내다가 들어온다. 할 것도 없고 장관이 가서 할 수도 있고 뭐 실무 부서에 가서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 가지고 거기 간다. 아이고 참말로 나라 꼴이 어쩌다 사람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나라가 이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거기서 또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 데는 이재명 씨, 이재명 후보. 그쪽에서는 그저 요즘엔 김건희 씨만 물건으로 듣고 그때 뒤집어 파고 그냥 휘비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아들이 이재명 아들이 상습 도박을 했다는 거예요. 뭐 억대 도박을 했다는 거예요. 아유 참말로 어떻게 가정을 잘 이렇게 이끌어 나왔어야 되는데 뭐 아버지가 정과 사범이고 뭐 검사를 사칭하고 했던 그 사람, 성남시 대정동에 수천억을 먹게 만들었던 사람, 그리고 영화배우와 스캔들, 영화배우와 문제 자기는 모른 척하고 자기 형을 갖다가 정신과 병원에다 잡아놓고 형손 때 뭐를 찢어버리다는 참말로 웃음이 나와서 그건 저 막된 아주 저 시장에 아주 저 끄트머리 있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못해요. 뭐를 찢어버린대.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사람인데 그 아들이 뭐 어떻겠어요. 옛날부터 우리 손자들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 모양인데 아들이 어떻겠어요. 그것이 다 가정의 윗사람이 모범이 돼야 아랫사람들도 훌륭하게 자라는 겁니다. 모범자가 되는 겁니다. 이 철학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재명 씨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사과의 중범죄를 치료 대상으로 치부, 모녀 살인사건 사과한 것 오버랩돼 김재원, 장재원의 요구한 수준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게 준대로 받는 거요. 이재명 씨 안 그래요. 지난번에 그 모녀가 살인 사건이 나서 모녀가 어머니하고 딸이 죽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모녀 살인 사건에 그 집안의 조카라죠. 이재명 씨가 변호를 했어요. 근데 변호할 때 뭐라 그랬냐? 데이트 폭력이다. 아니 살인 사건이 나는데 데이트 폭력이래요. 이런 아이고 내가 이게 말인지 절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장남의 불법 도박 사태에 대해 즉각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과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는 중범죄를 치료 대상으로 둔갑시킨다고 맹폭했다. 잘했어. 야당은 그러는 거지.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의 아들이 억대 도박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이라면 도박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이 후보의 사과에 대해 사과의 내용만 보면 아들이 단순히 게임 사이트 유혹에 빠져 살았던 것에 대해 사과한다는 것이다 라며 이와 같은 중범죄를 이재명 후보는 단순한 카드게임 사이트 유혹에 빠져 치료 대상쯤으로 치부해 버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후보의 사과 방식을 보면 지난번 끔찍한 모녀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둔갑시켜 사과한 일이 오버랩 된다고 나를 세웠다. 다시 그것을 생각하게 한다. 그는 또 이 후보의 아들이 해당 사이트 글에서 불법 상습 도박을 스스로 명백하게 입증했다며 해당 도박 사이트에서 5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억대 도박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이라면 도박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관계를 묻는 언론에 대해 이재명 후보의 아들은 아버지나 캠프에 연락하는 게 좋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성인이 된 아들이 아버지 뒤에 숨었다. 정확히 말하면 아빠 찬스를 쓴 것이고 아버지의 권력에 기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 대변인은 이 후보 역시 전과사범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삶에 대해 단 한 톨의 먼지도 없이 살았다고 자평했다. 개가 웃겠다. 개가 웃어. 먼지도 털어도 먼지가 안 나게 살았다. 아이고, 세상에 보통 시민사회에서도 이 정도면요, 동네 사람들이 사람을 취급을 안 해. 근접도 안 하고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건너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다. 야, 개나 소나 다 나와라. 이쯤 되니 아들의 불법 상습 도박 정도는 단 한 톨의 먼지에도 미치지 못하는 평범한 일상으로 비춰졌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자서전에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있다. 돈이 생길 때마다 밤에 몰래 모여 화투장을 쪼개고 결국 도박 습벽이 들어 집문서 땅문서까지 잡히다 보니 라는 부분에 눈이 한 번 더 간다고 덧붙였다. 그 아들이 쓴 글에 그런 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김재원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보도 내용만으로도 이재명 후보자의 장남은 형법 제246조 제2항의 상습 도박죄로서 징역 3년 이하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하여 더 중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자께서는 장남을 치료받게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고 즉시 수사기관에 자수시켜야 한다며 상당한 액수의 도박 자금은 어떻게 조달한 것인지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만약 장남의 범죄 행위를 덮으려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면 그것 또한 새로운 범죄가 될 것이라며 장제원 의원은 아들의 일로 사과하고 공직이 아닌 선거 캠프에서 내정된 비서실장 직책마저 그만두었다. 이재명 후보자께서는 적어도 우리 국민이 장제원 의원에게 요구했던 수준과 동일한 조치와 상응하는 처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윤석열 의원의 그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던 장지원 그 의원 있잖아요. 장지원 의원은
아들이 술 먹고 운전하다가 싸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거 캠프에서 사퇴했잖아요. 그때 또 장정희는 또 여당에서 얼마나 많이 씹었습니까? 그런데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를 나무랜다 라는 말이 있죠. 예,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X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랜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엎으시는 거죠. 그런다 이거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아울러 경찰은 이재명 후보자의 아들을 즉각 수사 개시하고 이재명 후보자는 그의 적극 협력하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게 지금 현재 이재명 아들에 대한 사안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 정도가 지금 될 정도면 이제 여당에서는 후보 바꿔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다주택자한테는 세금을 중과하겠다고 하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었고 또 여당에서도 그렇게 논의가 돼서 그렇게 법률 개정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재명 후보는 너무 다급하니까 여론조사 오르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있으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그 양도세 중과한다는 걸 갖다가 유예한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청와대하고 이재명 후보 측하고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장벽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서로 지금 현재 심겨루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저도 뉴스 시간에 보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지만 집을 여러 채를 투자 개념으로 돈 벌기 위해서 많이 소유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중과하는 게 맞습니다. 집은 생활 개념으로 봐서 이제 주거 개념으로 봐서 한 세대가 한 집씩 가지고만 있으면 되죠. 그거를 값이 오르기를 기다려 가지고 뭐 10채 20채도 갖고 있다. 2채 3채도 갖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집값이 이렇게 많이 뛰는 거 아닙니까? 그 수요 공급을 거기서 걸림돌이 되잖아요. 집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집을 가질 만큼 숫자가 개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는 제가 볼 때는 말도 이랬다 이렇게 바꾸고 저랬다 바꾸고 말이죠. 전두환 대통령 뭐 그렇게 나무래고 뭐 하더니 전두환 대통령 경제는 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박정희 대통령도 뭐 또 칭찬하고 그냥 어떤 때는 그냥 갈구고 씻고 막 그러다가 또 어느 때는 또 뭐 잘했다고 그러고 그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도나 경상도에 있는 표를 좀 받아보자. 내가 이거 더 표를 더 받아야지 이렇지 않으면 낙선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근본이 돼야 됩니다. 근본이 전과 사범이 대통령 후보 나오는 거 있습니까? 동네 구의원도 전과 사범이 나오면 그 공천도 안 주지만요. 그 사람 당선되는 적 전혀 없습니다. 그게 뭐 좌파 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뭐 전과 있는 사람들 뭐 당선되는 국회의원이나 뭐 시의원, 구의원 뭐 기관장들도 뭐 단체장들도 있긴 있지만요. 이건 지금 근자에 와서 요즘에 있는 일입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이 안 됩니다. 상상이 안 돼요. 어디 전과 있는 사람이 이거 출마한다고 나오기만 나와요. 나오면 그냥 전부 다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지. 하여튼 지금 현재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제 또 뭘 가지고 야당을 또 공격할지 몰라요. 우선 자기들부터 자기네 있는 선거 캠프에 있는 사람들 또는 자기의 후보의 가정들 문제 그거부터 잘 다스리고 나서 남을 얘기를 해요. 나는 나니까 상관없고 괜찮고 당신들은 안 된다. 그거는 김일성법이에요. 김정은법.
자기는 아무리 상관없다 이게요. 그 국민들을 그 개나 돼지를 생각하는 사람들, 그 공산당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응? 독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건 도대체 이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김건희 씨와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게 이게 도박이라고 그러는 거는 근데 먹고 살만 하는 사람일 텐데 이 집이 아버지를 봐서는 그러면 아들이 더 조심해야 될 텐데 뭐 아버지가 전과 사보니까 아들이 뭐 나는 뭐그 어떤 뭐 암캐면 어떠냐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아버지가 정치하고 보면 아들이 좀 조심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돈을 얼마나 더 끌고 모으려고 그 일확천금을 노리는 게 도박 아닙니까? 예, 그래서 도박을 한다. 그것도 상습적으로 했다. 그거는 정말 용서받을 일이 못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이 몸소 깨끗하게 정리를 했어야죠. 잘했어야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에서 대통령 후보, 참 한국도 이해할 수 없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거 외국에서는 이거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상상이 안 돼요. 오늘은 이재명 후보와 여당 사람들 그리고 그 아들의 상습 도박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